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오늘도 김진우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너의 김진우씨 사주풀이를 했는데요, 프로필 생일하고 실제 생일이 다르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일 가지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80년대 이후생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에 등록된 프로필, 그러니까 생일이 실제 생일이랑 동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생들 같은 경우 실제 프로필 생일로 사주풀이를 했는데요, 팬분들이 아니라고 제보가 들어와서 팬분이 제보한 생일을 가지고 다시 사주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자, 김진우씨 사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전에는 여기 이제 기해 일주로 되어 있었고요. 바뀐 생일은 무술일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건 똑같고요. 6월의 무토, 그래서 가을철에 태어난 무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나 기는 흙이라고 하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철의 무토나 기토는 항상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하고 좀 신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과 그리고 개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것은 없고 정화만 있죠. 이것은 그 재능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크게 성공할 만한 독한 마인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취미라든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는 데 있어서의 재능이 발휘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단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 공통해서 얘기하는 병화, 개수 이런 게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뒀고요. 6월의 기토 그리고 6월의 무토 이렇게 부교를 하면 앞번의 사주는 앞에서 풀이했던 사주는 식신격이랬고요. 지금 풀이하는 사주는 상관격 그럽니다. 식신과 상관 둘 다 나의 기운을 빼가는 그런 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운을 발산한다라는 의미에서 끼를 발산한다라고 해서 애체능적인 자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앞번에 풀이했던 것은 식신이 편인을 봐서 도식 그래요. 근데 지금 사주는 상관이 정인을 봐서 폐인 그래요. 도식은 밥그릇을 깨다라는 의미이고요. 폐인은 그 옆에 그 출입증을 찾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 폐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관청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인된 자격을 얻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편인,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식보다는 정인이 폐인한 상관 폐인 이 격이 더 훨씬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제 풀이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오행상으로는 동일하게 정화가 신금을 본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완성품을 녹여서 좀 자기 마음대로 안 좋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망가뜨리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상관이라는 것은 좋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어떤 의미냐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밥신, 즉 생산적인 이런 의미예요.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신이라고 하는 밥, 즉 생산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것, 이게 어제의 사주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사주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을 인정, 공인받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면을 뭘 손상시키냐, 그런 거 얘기하겠죠. 윗사람의 잘못을 파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일반인 사주일 경우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언론, 그죠? 경찰, 검찰, 감사, 세무, 교육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폐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을 받는다는 얘긴데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죠. 망가뜨리는 거, 그래서 재활용시키는 거,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원래 좋은 것을 망가뜨리는 사주가 어제 사주예요. 도식된 사주. 그리고 원래 나쁜 것을 망가뜨려서 좋게 만드는 거, 그게 오늘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관. 여기에서 관은 갑과 을을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을 보고 상관이 인성을 보면 이것은 오리지널 상관폐인. 오리지널 상관폐인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분야로 가기가 쉬운 걸 얘기를 해요. 언론이나 경찰, 검찰, 감사, 세무, 교육 뭐 이런 것처럼 나라에서 인정받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내는 자격을 갖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관이 없으면 영화로 비유하자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이거 아시죠? 뭔가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미래 예측을 해서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 있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상관은 관이라고 하는 조직, 규칙, 규율 이런 것을 깨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할 일이 많겠죠. 범죄를 저지를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관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관이 없으면 이런 걸 깰 가능성이 많은 걸 얘기를 해요. 저지를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판단되죠.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미리 겁먹고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관이 없고, 지금 관이 안 보이죠? C에 있을지도 몰라요. 관이 없고 인성이 있으면 미리 겁먹고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네,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럴싸한 미래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미래 가치 전략 연구라든지 또는 미래 위기 대응 연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일 경우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죠. 일반인이 아닌데요. 상관 폐인 그랬으니 행동은 상관, 즉 자유, 분방, 광대, 뭐 흔히 딴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끼를 발휘하는데요. 말과 행동은 달라서 말은 선생님 같고 뭔가 이렇게 지적이고 품위 있게 말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가끔 내로남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길 가다가 벽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브로마이드가 걸려 있으면 떼서 갑니다. 그런데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상관이라고 하는 규칙, 규율을 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상관이 정인을 봤을 때 운에서 관이 오면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16세부터 이 사람이 운에서 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자기가 뭐 해야 될까 또는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뭐 할까 하고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관은 자유분방하고 정인용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니 뭔가 분위기가 있긴 하는데요.
격과 인성이 다른, 격과 용신이 다른 것은 적성과 진로가 다른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저작권이나 문화, 예술의 기획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운에서 16세부터 목표가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미대운에서 격을 생했으니까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이 커지기 쉬운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갑오대운 되면서 갑목이 이 무토를 보면 독립지향, 뭔가 이렇게 적극성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26세부터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오화가 유금을 생하는 30대 초반, 그러니까 30에서 33세 사이는 격을 극했으니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이 조금 줄어들어요. 30세부터 33세 사이에는. 그러면 내년 정도부터겠네요. 내년부터 한 2, 3년 정도는 이게 이제 격이 망가져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넘기고 나면 이제 다시 좋아지게 되거든요. 관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오는 36세 정도부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후 개수가 와서 인성을 극했어요. 이러면 상관이 인성이 있어서 브레이크가 잘 걸리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데요. 근데 개수가 오면 인성이 파극되니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잘해요. 상관이 많이 발달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오는 이 재성운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뭐냐면 꽃뱀 조심하세요, 이럽니다. 너무 직설적인가요?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36세, 7세 이러면서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 여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미투니 이런 거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6, 37, 38 이 사이만 살짝 조심하시면 금생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물에서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애정적인 성향에서 상관격, 몸매가 착해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리하는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관리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잘 꾸민다거나 그런 여자를 좋아하고요. 정인 용신 그랬기 때문에 지적이어야 돼요. 좋아합니다. 근데 일지에 비견을 두고 있으니까 친구처럼 편해야 합니다. 이런 여자를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인성 용신 그랬으니까 연상도 가능합니다. 연상도 가능해요. 한두 살 정도 많은 여자 만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띠는 얘를 신이면 한 살 어린가? 예. 원숭이띠 유력하고요. 쥐띠 유력하고요. 쥐띠, 호랑이띠 유력하고요. 뱀띠도 유력해요. 뱀띠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가장 유력하죠. 근데 좋은 거 뱀띠가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예, 어쨌든 2살 많은 뱀띠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인연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 발동하냐? 예, 내년에 발동을 하네요. 2020년 애정운 발동. 이러면 이제 애인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의 좀 흔들리기가 쉽고요. 애인이 없을 경우에 이런 식의 여자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내년도 운에서 오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야지 결혼할까요? 2022년
예, 이때가 결혼 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됐고요. 운의 흐름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으니 36, 7세 정도의 꽃뱀 조심, 계약 조심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올해 무술년 작년에는 격을생이 있고 비견이 왔으니 사람들과 함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올해는 기해년입니다. 기해. 기토는 비견을 뜻해요. 비견은 동료, 나눠 갖다, 동등한 대우를 받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료가 아니군요. 겁제네요. 겁제. 경쟁, 독립, 내 권리를 뺏길까 두려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이 그래서 소속사와의 계약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너 김진우 씨 올해 독립할 가능성도 좀 있다 예상을 해보겠고요. 지지로 해수가 연에 와서 월령을 건드렸네요. 상반기에 스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약 이런 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올해 좀 활동이 좀 많긴 하겠는데 독립된 행보를 좀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올해 독립된 행보, 행동 이런 것이 나쁘냐 그러면 이게 그다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30세, 31세, 32세 이 사이에 내가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볼 때 올해 만약에 그룹이 해체되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이제 독립해서 뭔가 스스로가 해볼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는 새롭게 일을 벌리고 그러면 고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올해 운까지 마무리하고요. 지난번에 풀었던 사주랑 많이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사실 풀면서도 이게 연예인 사주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이런 사주도 연예인 하네요. 애워놔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안 애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진우 씨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